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주일 전이나 뭐 어제나 뭐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G20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정말 많은 어떤 예측들, 뭐 예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통일성은 일단 없다라고 보고요. 시황에 대한. 그리고 근데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는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사실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바빴었습니다. 바빴던 게 이제 밤에는 이제 조금 그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뭐 이렇게 지인들과 좀 통화를 해보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의견들을 솔직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계속 가졌는데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쪽의 입장과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쪽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언제였나요? 지금 S&P 500 월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랑 느낌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보면 요때 불과 한 2달 전에 이때 느낌,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처음으로 전고점을 첫 시도하는 요때랑 지금 2달이 지나서 한번 눌리고 다시 시도하는 지금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먼저 보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이런 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런 쪽에 언론 기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소개가 그쪽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 소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의 소스가 있을 거예요.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미국 시장에서 이들의 소스에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의견이 만약에 반반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절반의 어떤 의견들의 내용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더 많았던 걸로 이제는 저는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크게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한 2달 전에, 요때는 어땠었냐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역 분쟁쯤이야. 언제나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지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선수들, 뭐라고 할까요? 그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매니저들인 것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은 어차피 상방이나 하방 상관없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났더니 이제 시장의 생각들이 달라진 건지, 뉴스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달랐어요. 요때만 하더라도 이거 돌파 못하면 다 팔아버릴 거다. 뭐 매도로 완전히 포지션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은 언제나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이제 좀 빨리 하는 쪽에서도 이번에는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놀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으로 한번 이 시장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딱 나눠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상승으로 좀 의견이 달라졌고,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흔히 뉴스만 확인을 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이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 어떤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관련해서. 근데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 무역 분쟁이었잖아요. 이 무역 분쟁이 결론은 타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타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뭐가 됐든 타결이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결론은 타결로 갈 것인데, 이 안에 변동성에 대한 지금 상황인 것이지 타결은 변함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이클과 주가를 비교하는 어떤 이런 논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또 봤을 때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질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뭐 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좋은 거냐 악재이냐 뭐 이 내용을 좀 여쭤보시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것을 요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금리를 왜 올리지, 왜 내리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것 혹은 뭐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경기잖아요. 그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경기를 아무튼 충격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연준은 뭐 물가도 같이 확인하고 고용도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벌써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벌써 내려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순서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를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여태까지 대부분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보험 성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도 결론은 얘네들의 방향성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2분기에는 이것이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것인데요. 2분기 때 어떤 실적들이 최악으로 나오든 그저 그렇게 나오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실적의 바닥이라는 것을 주가가 이미 다 선반영했다라고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근데 뭐라고 하나요?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전망치들이 나오는 게 보면 내년도 좋지 않을 거라고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망치들이 나오는 것에 실제로 나오는 것이 좋게 나오는 것과 안 좋게 나오는 것으로 또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올해는 2분기가 실적에 정말 바닥을 통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의견들인 것이니까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싸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한국 시장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많이 쓰는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요 보조지표를 보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장의 어떠한 논리들이나 어떤 예측들이 좀 맞을 때가 있는데요. 이 중심선 아래 스토캐스틱이 놀 때는 잘 안 맞아요. 특히 그것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 빨간색이 파란색 선을. 요 때는 그 어떤 뉴스나 어떤 기업 분석이나 차트의 어떤 분석들이 수급 논리들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이라는 거죠.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 어떤 분위기보다도 좀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더라도 하락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우리 시장도 충분히 이 중심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간 코스피 지수의 이 월간 차트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잖아요. 여기서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깰 때 아주 강한 하락이 시작됐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바닥권인데요. 이 바닥권이긴 한데 아직 과매도 영역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매도 영역은 오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길게 한번 봐볼게요. 길게 한번 보면 이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과매도가 나왔던 것은 예전이에요. 예전. 이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예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시기, 그러니까 IMF를 극복한 이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때만큼 과매도가 오기는 쉽지 않겠다, 시장이.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저리라면 이렇게 이 정도라면 뭐 이 근처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에도 썼던 것처럼 멀리서,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주식시장도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요때를 한번 볼게요. 회원분들 중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요 당시 때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때가 언제였냐면 요거를 끝으로 당겨서 한번 봐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럴 때, 이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때 2009년도 초반에 이때는 요때였나요? 요 언저리에 뭐 100분 토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TV에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TV에 뭐 시골의사도 나오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때는 모든 것에 내 계좌의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원망을 모든 사람들한테 표출할 때였거든요. 정부든 어떤 금융 쪽에 담당하는 쪽이든 시장 전문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표출할 시기였고, 이때는 정말 시장이 비관적이었었는데요. 이때는 그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거나 이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증권에서 이제 현업에서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뭐 뉴스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것이 불과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때 정도까지 왔을 때도
사실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시장에 비관적이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쭉 가서 이제 거의 이 언저리 전고점 언저리 왔을 때도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이전에도 비관론이 많았었습니다. 비관론이. 근데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때다 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갔지만 그때가 이제 끝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이 뭐 꼭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뭐 변동성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가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였고 정말 싼 주식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때는 뉴스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난리 날 거다라고 했던 뉴스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뉴스라는 것은 확인하고 나중에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어떤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사를 쓸 때 같은 사실이어도 점점 자극적으로 쓰는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읽혀야 되니까 인터넷상에서. 근데 그것이 좀 이제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좋은 회사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쫙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좋은 자리는 뭐 그 어떤 말을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 중심선을 깨기 이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조정인가 하락인가 라는 이런 상황이 와서 진짜 물량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오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는 정말 도망치는 구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 다 빠지고 난 지금 상황은 지금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과매수 구간은 이제 매도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해야 될 구간이고 매수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뉴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뉴스의 어떤 느낌으로만 보면 이만큼은 더 빠져야 되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늘 한 회원이 이제 전화가 와서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게 일단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회사 쪽으로 문의를 좀 한 거긴 한데요. 이렇게 좋은 회사라는 게 맞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조금씩 계속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것 아니냐. 뭐 길게 본다면.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마음이 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확 바뀌지 않거든요. 뭐 한 3개월마다 실적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사이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회사가 얘기할 때 그 실적이거든요. 이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많은 뉴스들에 의해서 어떤 마음의 심리적 어떤 변화가 있긴 한데요.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이 회사는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아직 반영하지 않은 어떤 매출까지를 더하면 사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러한 회사가 주가는 이렇게 내려간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적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이것이 맞다면 지금은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독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보고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그 통화한 분처럼 이런 마인드에 보다 지금은 캔들 하나하나에 예민한 것 같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 좀 크게 해서 보면, 일단은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언제였나요? 요때였죠? 6월 10일 날. 요때 아주 강한 시장이, 확신 매수자들에 의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이 바닥을 깨지 않는 이상, 일단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2150이면 코스피의 한계다라든지, 혹은 G20 이후에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 달라질 것이다라고 할 텐데, 보통 요 정도,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어도 항상 시장에서는 이 지수에는 흔적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분산을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 분산이 뭐 그리 나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G20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있지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고, 만약에 이 저점이 2075포인트거든요. 여기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상방으로 일단은 보고 그냥 시장을 믿고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다른 어떤 비유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긴 한데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다라는 것이고, 싸다는 것만큼의 호재는 없다라는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제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많이 그렇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나의 계좌가 계속 플러스 되고 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역시 잘해. 혹은 난 역시 운이 좋아. 난 역시 이번에 예측도 맞았어. 뭐 이렇게 아주 듣기도 거북한 이런 꼴배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그때 구간을 잘 보면 지수가 항상 우상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에게 실적을 줬던 종목들은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실적이 시장이 좋았을 때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는 실적도 좋고 뭐지? 괜찮은데 왜 마이너스지? 난 역시 운이 없어. 주식을 포기해야 돼.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보면 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항상 시장은 그래 왔던 것인데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지수를 보면 그죠? 2016년 요때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변동성이 있었지만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때 전량을 매도하자라고 했던 거. 이때는 지수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없고 기업의 실적이 조금 빠져도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이게 확 틀어지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실적이 좋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책하고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내 자신이 너무 이때 내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고 뭘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를 길게 한번 보면, 시장을 길게 보면 항상 이런 시장이 반복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좀 작게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빴다 좋았다가 반복되니까 크게 상처가 안 입었던 건데, 크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그 상처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돌아 나갔을 때 또 마음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번 세게 올라서 좋았던 기억이 남았는데 아주 강하게 내리꽂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이때 그 상처들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시장이 상승할 때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에게 자책해서 상처 주지 마시고, 언제나 시장은 이랬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면, 코스피가 앞으로도 이렇게 횡보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장들이 아닌 구간에서는 지수가 횡보하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아주 강한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해도 실적이 아주 강한 회사들은 우상향하거든요. 다만 지수가 빠질 때 실적이 아무리 강한 회사라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수가 다시 돌아서면 실적이 아주 강한 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 금방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이러한 횡보장이 오더라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매매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쵸.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는 반등할 겁니다. 오늘은 보합을 할 겁니다. 이런 짧은 시황은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식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삼성전자, 우리 지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를 이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요때 매수를 했던 건 기억이 나요. 요때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수를 하고 280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가봅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요때 매도를 하고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원망을 샀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때는 이게 최고의 주식이었고 400만 원까지 간다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 회사를 이제 매수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할 때도 한번 방송했던 것 같아요. 액면 분할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너무 과하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이제는 좀 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삼성전자는, 저는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온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몇 개월 후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어떤 사이클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사이클이 맞다면 우리 코스피는 문제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든 구간인 건 아는데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오히려 시장을 너무 매일 보는 것이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조금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오히려 산을 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장을 오히려 조금 더 뜨문뜨문 보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